현무 7 스펙 유출 한방이면 괴멸. 현무 6 이어 현무 7까지 개발 미 전문가 한국. 핵 3배 개발. 최근 현무 7분의 스펙 유출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하면서 한방이면 괴멸기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현무 7분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미사일로 현무 6에 이어 더욱 진보된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스펙 유출은 한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서 3배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탄도미사일로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특히 현무 7은 기존의 현무 6보다 더 강력하고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유출된 스펙에 따르면 현무 7은 고정된 목표뿐만 아니라 이동 중인 목표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미사일을 배치하면 적의 주요 군사 시설을 단번에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의 개발은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 6을 통해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입증했으며 현무 7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현무 7의 핵심 기술이 핵심 타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속도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현무 7이 보유한 정밀 타격 능력은 한반도 내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그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온 주변국들은 이에 대한 군비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통해 얻은 군사적 우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무 7의 유출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국이 군사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변국들과의 군비 경쟁 및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군 이북 미사일엔 미사일로 대량 보복하는 현무실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국가안보는 이스라엘식으로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미사일엔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이 강력하게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힘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이다. 우리 군이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과 지난 5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군이 유사시 대량 응징보복 캠PR의 핵심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공개 발사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는 7일 충남 태안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200km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군의 현무지대지 미사일로 적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600mm 방사포 발사 원점인 황해북도 사리원은 충남 태안 안흥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이다. 우리 군의 도발 지점 원점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현무는 사거리에 따라 ABC형, 약 300km, 1000km으로 나뉜다. 군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가량인 현무비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시형은 유효 사거리가 1000km에 달해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포착 및 추적에 나서는 한미 군 당국과 달리 현무 발사를 북한은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사전에 현무 계열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고 발사가 전날 7일 이뤄졌음에도 8일 오전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관련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북한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우리 군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2개 부대는 지난 6일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패트리어트로 각각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ICBM 화성 19형을 발사한 데에 이어 이달 5일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연속 감행했다. 민주당식으로 조공을 바치고 말로 협약을 하여 얻은 평화는 언제나 조건이 깨치면 함께 평화가 깨치고 마는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가 말해준다. 힘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것을 말이다. 이 K 로켓위성 깃따라 발사, 민간기업 우주로 올해 국내 우주산업에 다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한 건도 없던 우주 발사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기 때문인데요. 경남 대표 우주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로켓과 위성 발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됩니다. 보도의 이대환 기자입니다. 올해 우주 분야 최대 행사는 단연 누리호 4차 발사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기후 2년 반 만입니다. 오는 11월 전후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4차 누리호 개발을 위해 제작되는 부품은 모두 37만 개. 참여 기업만 300곳에 달합니다. 3차 발사까지 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 제작했지만 이번 발사부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가 독자 개발한 위성도 올해 잇따라 발사대로 오릅니다. 군 정찰위성은 물론 독자 개발한 500kg급 차세대 중형위성만 3기를 누리호와 미국 스페이스X를 통해 발사할 예정입니다. 발사에 성공할 경우 항공기와 위성 패키지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노스페이스, 페리제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국내 스타트업 등이 올해 우주로 쏘아 올릴 상업 발사체와 위성은 최소 12기.
업계는 우주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를 중요 과제로 꼽고 규제 완화와 우주항공펀드 조성 등 기업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3.6g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본격화.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사업으로 낮은 고도 500에서 1200km에 떠있는 수많은 인공위성을 통해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조건을 제시하고 2월 중 스페이스X와 협의를 거쳐 이용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됐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 확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과 남은 행정 절차를 거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는 서비스 시점을 4월 초로 예상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상륙하는 스타링크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3사의 지상 통신기지국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스타링크가 소비자용, B2C, 통신 시장에 들어올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지상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스타링크용 안테나를 통해 제공돼 지리적 제약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국내에선 1차적으로 선박항공교고지 등을 타깃으로 삼을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트렌드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 혁신기업이다. 2017년 사상 처음으로 제사용 로켓, 팰컨 9,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량의 위성군을 우주에 건설하고 있다. 팰컨 9 로켓은 한 번에 60대 내외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현재 궤도상에는 6,912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있으며 그중 6,874개가 작동 중이다. 스타링크 위성은 고도 530에서 570km에서 지구를 돌고 있으며 수명은 약 5년으로 알려졌다.